당신은 아무도 감히 서지 못한 곳에 선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끝이 될 수 있는 그런 곳. 불을 뿜는 화산, 생명을 돌로 바꾸는 호수, 자연의 가장 거칠고 야생적인 구석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안내가 아닙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지구의 낯설고 위험한 면을 향한 여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지구에서 가장 극한의 10곳으로 안내합니다. 무섭고도 아름다우며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들, 때로는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는 그곳으로 함께 떠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10번 데스밸리, 미국. 지구가 화로가 되는 곳. 당신을 죽이는 건 더위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이죠. 새들이 날다가 떨어질 만큼 뜨거운 곳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땅은 마른 피부처럼 갈라지고 정적은 뜨거운 바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로만 깨어집니다. 이곳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1913년 7월, 이곳의 기온은 섭씨 56.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여름이 아닙니다. 생존의 시험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위험한 곳에도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이커들, 자전거 여행자들, 심지어 결혼사진 작가들까지요? 왜일까요? 위험 그 자체가 이곳의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극한의 땅에서는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열사병이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휴대전화는 녹아버릴 수 있고 물은 몇 분 만에 사라집니다. 몸이 위험하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땀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오는 걸까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배드워터 베이슨에 서보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출 무렵 자브리스키 포인트에서 펼쳐지는 몽환적인 색감 때문일까요? 혹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데스밸리에서는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당신이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과연 당신은 이 불구덩이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9번 다나킬 함몰, 에티오피아도 지상의 지옥. 만약 다른 행성으로 가는 문이 있다면 아마 여기가 그 입구일 것입니다. 화성도, 공상과학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외계 행성을 보고 싶다면 바로 이곳을 보세요. 아프리카 태양 아래 불타오르고 있는 땅, 바로 다나킬 함몰지입니다. 이곳은 지구가 스스로를 찢어내는 듯한 장소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낮고 가장 건조하며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 움직이는 용광로 같은 대지 위에 온도는 섭씨 50도를 넘습니다. 풍경은 산성 웅덩이, 유황구름, 녹아내린 암석으로 가득하고 공기는 소금과 재, 그리고 인간의 것이 아닌 오래된 무언가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땅은 살아 있습니다. 쉬 소리를 내며 증기를 뿜고 인간의 눈으로는 보기 힘든 색으로 빛납니다. 독성 노랑, 폭력적인 빨강, 전기처럼 번쩍이는 녹색, 심지어 미생물조차 살아남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르 부족 사람들은 불타는 하늘 아래 소금 블록을 잘라내고 날카로운 지각 위를 맨발로 걷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탐험가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위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의 가장 오래된 조상 중 하나인 루시가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가장 거친 구석에서도 생명은 길을 찾아냈다는 증거이죠. 그렇다면 말해보세요. 과연 당신은 지구의 끝자락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8번 에베레스트, 네팔, 죽음의 지대. 정상에 오르는 것은 선택이지만 살아서 내려오는 것은 의무입니다. 전설적인 등반가 에드비스터스가 말한 이 문장은 에베레스트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는 세상의 지붕, 등반가들에게는 궁극적인 꿈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장엄한 사진 뒤에는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해발 8,848m에 이르지만 당신을 죽이는 건 그 높이가 아닙니다. 바로 8,000m 위에 도달하면 들어서는 공간, 죽음의 지대입니다. 그곳은 산소가 너무 부족해 당신의 몸이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한 번의 숨조차 전쟁이 되고 뇌는 붓고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추위는 종이처럼 옷을 꿰뚫고 경험 많은 등반가들조차 현실 감각을 잃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주저앉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장갑이나 재킷을 스스로 벗어버립니다. 저산소증의 이상 증상인 역설적 탈해, 얼어 죽으면서도 자신이 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30명 이상의 등반가가 에베레스트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깊은 빙하 틈으로 사라졌고 어떤 이들은 산에 그대로 남아 차가운 공기에 의해 영원히 보존되었습니다.
이름은 잊혔지만 시신들에겐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린부츠, 잠자는 미녀, 독일 여성.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산에 오를까요? 왜냐하면 에베레스트는 단순한 산이 아니라 의지와 영혼, 생존을 시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어떤 이들은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일이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일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7번 아마존 열대우림, 자연의 초록미로. 당신이 아마존을 걷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곳은 거대하고 거칠고 야생적이며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맥동합니다. 55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에 걸쳐 펼쳐진 아마존 열대우림은 9개의 나라를 가로지르며 지구 산소의 20%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울창한 수관과 고요한 강물에 속지 마세요. 이 정글은 엽서에 나오는 낙원이 아닙니다. 단 한 걸음만 들여놓으면 지도조차 없는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한 번만 방향을 잘못 잡아도 수많은 탐험가들처럼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의 위치 추적 기기도 이곳에선 무력합니다. 나무들이 신호를 막고 정글은 모든 소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위험은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길이 9m가 넘는 아나콘다, 총에 맞은 듯한 고통을 주는 총알개미, 단 한 방울로 10명을 죽일 수 있는 도깨구리, 피부 앞에 심지어 뇌 속까지 침투하는 기생충들까지. 하지만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당신을 사냥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규어는 소리 없이 따라오고 카이만 악어의 눈은 달빛 아래서 반짝이며 때로는 동료조차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피라냐, 전기를 내뿜는 뱀장어, 그리고 조용히 몸을 끌어당기는 검은 물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록지옥은 수천 종의 미발견 생물, 고대 부족들, 그리고 과학이 아직 밝히지 못한 비밀들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자연의 심장이 있다면, 그 심장이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았으며 예측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6번 나트론 호수, 탄자니아과 석화의 호수. 모든 거울이 반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울은 죽음을 비춥니다. 탄자니아 북부, 케냐와의 국경 근처, 삶의 빛남이 아닌 훨씬 더 소름 끼치는 무언가로 반짝이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나트론 호수. 너무도 기이하고 현실감 없어 고딕 회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이곳은 처음 보면 아름답습니다. 표면은 염분을 사랑하는 미생물과 광물, 침전물 덕분에 붉고 주황빛, 분홍빛으로 빛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트론 호수의 수온은 섭씨 60도에 달할 수 있고 알칼리성 수치는 10.5까지 올라갑니다. 암모니아에 가까운 부식성, 이 물은 피부를 태우고 동물의 눈을 멀게 하며 죽은 생물을 석화시키기까지 합니다. 맞습니다. 석화합니다. 이 호수에 떨어진 새나 박쥐는 단순히 익사하는 것이 아니라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들의 몸은 기이한 석상으로 변하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습니다. 사진작가 닉 브란트는 이들을 미라화된 채 호숫가에 놓아 죽음의 조형물처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은 존재합니다. 수천 마리의 홍학들이 이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들은 독성 물질에 면역을 가진 단단한 다리와 피부를 지녔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둘러싸인 채 붉은 호숫가에서 춤을 춥니다. 이곳은 자연이 아름다움과 공포 사이에 아주 얇은 선을 긋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당신이 이 핏빛 호수의 가장자리에 서서 돌이 되어버린 새를 바라보고 있다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5번 아오키가하라 숲, 일본, 나무의 바다. 어떤 숲은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 숲은 당신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장엄한 후지산 기슭. 너무나 빽빽하고 소름 끼치도록 조용한 숲이 있습니다. 이곳은 동화 속 이야기보다도 더 어두운 명성을 지녔습니다. 이름은 아오키가하라. 일본에서는 주카이, 나무의 바다라 불립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 숲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살의 숲, 햇빛조차 바닥에 닿기 힘든 짙게 드리운 그늘. 공기는 무겁고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깊고 억누르는 듯한 침묵뿐. 너무나 조용해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릴 정도입니다. 이 숲은 단단한 한 화산암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강한 자력을 가진 철 성분 때문에 나침반과 GPS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등산객들은 몇 분 만에 길을 잃고 자신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끈처럼 나뭇가지에 리본이나 줄을 묶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건 지형만이 아닙니다.
아오키가하라는 일본의 오래된 전설 속에서도 영적인 무게를 가진 장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이 죽음과 삶 사이에 갇힌 혼령들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고 믿습니다. 현지인들은 경고합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침묵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일본 당국은 가족을 떠올리라는 문구가 적힌 경고판을 세우고 순찰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십 구의 시신이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숲은 어둠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얼어붙은 용암동굴, 에메랄드빛 산책로, 기억보다 오래된 나무들, 이곳은 단지 자연을 마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마주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4번 캄차카 화산지대, 러시아의 얼음 아래의 얼음과 불이 만나는 곳. 그곳에서 지구는 진짜 힘을 드러냅니다. 러시아의 극동, 도로도 철도도 닿지 않는 외딴 땅, 거의 아무도 본 적 없고 더 적은 이들만이 이해하는 이 땅은 바로 캄차카 반도입니다. 이곳은 빙하와 불의 경계선, 무려 300개가 넘는 화산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 29개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격렬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여기선 겨울에도 땅에서 김이 납니다. 눈 옆으로 용암이 흐르고 간헐천은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솟구치며 마치 지구의 분노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존재는 해발 4,750m가 넘는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 글류체프스카야 소프카입니다. 이 화산이 분화하면 화산자의 구름은 15km 상공까지 치솟고 용암 조각은 폭우처럼 주변 계곡을 덮칩니다. 하지만 위험한 건 화산만이 아닙니다. 지진이 대지를 흔들고 독성가스는 땅의 균열에서 새어나오며 뜨거운 열수는 사람을 삶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용기 있는 이들의 낙원입니다. 하이커들, 화산학자들, 그리고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을 갈망하는 모험가들에게 말이죠. 이곳엔 도시도 인파도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지구의 숨소리만이 들릴 뿐입니다. 자, 만약 당신이 불빛이 피어오르는 분화구를 내려다보며 산등성이 위에 서 있다면 뒤돌아설 건가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까? 3번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 바다의 끝없는 침묵의 바다. 모래는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시간 그 자체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건조하며 가장 광활한 사막, 사하라는 신화보다 더 큽니다. 무려 900만 평방킬로미터. 미국 전체보다도 넓은 땅이 파도처럼 물결치는 모래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지 모래 언덕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위 산맥, 소금 평원, 화산 분화구, 사라진 호수의 흔적들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자연의 조각들이 사하라를 구성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 차이는 뼈를 부숩니다. 물은 거의 없고 오아시스는 신기루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은 끝없이 불고 방향 감각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지평선은 모든 방향에서 같아 보이고 걸어도 똑같은 모래뿐입니다. 하지만 이 무한한 황량함 속에도 생명은 숨을 쉽니다. 도마뱀, 정갈, 여우, 그리고 수천 년을 이곳과 함께한 유목민들, 그들은 별과 바람, 그리고 침묵을 통해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하라의 진짜 두려움은 바로 그 침묵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한 그 정적, 자신의 숨소리와 심장박동조차 크게 들리는 그 순간, 그건 단지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마주하는 경험입니다. 당신이 이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면 발밑에서 무너지는 모래 소리를 들으며 묻게 될 겁니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번 에베레스트산, 네팔, 하늘과 맞닿은 죽음의 지대. 당신이 산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산이 당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계의 지붕, 해발 8,848m,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 에베레스트산. 많은 이들이 정상에 서기 위해 평생을 바치지만 그 끝엔 단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 그곳은 생명이 머무를 수 없는 죽음의 지대입니다. 산소는 해수면의 3분의 1.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며 심장은 점점 느려지고 의식은 흐려집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검게 변하고 폐는 피로 물들며 두통은 환각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눈사태, 칼날처럼 날카로운 바람, 시야를 가리는 폭설,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수백 미터 아래로 추락하고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산은 침묵 속에 수백 구의 시신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려오지 못한 자들, 지금도 등반객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찾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엔 이성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너머에 도달하고자 하는 본능 같은 욕망, 그리고 어쩌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1번 다나킬 지대부 에티오피아부와 지옥이 있다면 이곳일 것이다. 지구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심장입니다. 에티오피아 북동부, 지구에 갈라진 틈 위, 다나킬 지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세계입니다. 해수면보다 낮고 기온은 매일같이 섭씨 50도에 육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상주 지역, 바람은 끓고 땅은 끊임없이 뒤틀립니다. 여기선 모든 것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냄새도, 고통도. 땅은 초록과 노랑,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고 황과 염분이 뒤섞인 강한 냄새가 숨을 막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 떨어진 것처럼 이 세상이 아닌 듯한 풍경입니다. 수많은 화산과 간헐천, 그리고 땅속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용해수, 끓는 진흙, 부글거리는 산성 웅덩이, 그리고 독성가스로 뒤덮인 공기. 생명이 존재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환경. 그러나 이 척박한 땅에도 삶이 있습니다. 아파르족이라 불리는 민족이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뜨거운 소금 사막을 걸어 소금을 캐고 낙태 실어 오아시스로 나르는 삶을 수세기 동안 이어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지옥의 풍경 속에서도 인간은 살아갑니다. 다나킬은 단순한 더운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구의 탄생을 보여주는 창, 가장 원초적이며 거칠고 끓어오르는 생명의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언제나 부드럽고 평온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아름다움은 거칠고 날카롭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한 자연과 마주하고 가장 깊은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숨을 멈추게 하는 경의, 발끝을 위협하는 공포, 그리고 끝없는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울림. 자연은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감이 올 수 있겠느냐고. 당신은 그 부름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